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자전거 타고 왔다가 갑자기 저번에 질문 받았는데 답변을 못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할 때 또 걱정도 들어오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진입을 할 것인지 회피를 할 것인지 다양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두려움의 크기만큼 회피를 선택하거나 진입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입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실에 많이 도달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피를 항상 선택하시는 분들은 진실과는 좀 먼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든 또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잖아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닌 것처럼. 그러면 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 불안을 극복하신 분들이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낸다는 거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 동안 계속 한 길을 파고 바른 방향을 잡아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막는 가장 큰 건 불안함이죠. 왜냐면 재미가 없으면 멈추니까요. 그래서 이 불안함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사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게 많아야 불안함도 없고 항상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해요. 우주는 너무 크고 상상 이상으로 너무 크죠. 미시세계만 봐도 너무 작지만 너무 작죠. 그 미시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게 또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크기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게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생명을 지키는 장치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적으로는 이제 편도체에서 이제 불안함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편도체를 완전히 꺼버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착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내 내면에서 만든 세상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냐, 아름다운 세상이냐는 내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는가, 아니면 어두운 면을 많이 보는가 이겠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아예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어떻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기분이죠. 지금의 기분이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예요. 내가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기쁜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쁜 거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면 손해잖아요. 그리고 타인의 평가는 당연히 현실성이 반영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저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착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유명하신 게 이제 원효대사님의 일체유심조죠.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 몸도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해군 부사관 190기예요. 조타사였는데 이제 대청함을 타고 순항훈련을 갔다 와서 이제 또 좀 잠시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남구조대로 갔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배 수리를, 그때는 우리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외부 업체들이 이제 수리를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레이더의 그 색깔 그 제가 그때 제가 그 내무 반장이었는데 그때 내무 생활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마지막 내무 반장 마지막 때인가 아무튼 그 우리 작전부여가지고 이 작전부에는 이제 조타사나 이제 그 전탐 이렇게 통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탐 쪽이니까 제가 그 주말에 레이더 페인트 칠하는 일이 있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함교에서. 그래서 그 레이더 칠하는데 이 안전 그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10m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주말에 추락을 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배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함장님한테 손해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사고 났다라는 걸 속이고 이제 그때 도커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크레인으로 이제 저를 이제 싣고 그 몰래 그 야간에 그 해군 그 안에 있는 작전사 안에 있는 병원에 이제 그 가게 됐어요. 그래서 수리하다가 다쳤다라는 건 이제 비밀이었죠. 아무튼 그때도 세상을 조금 처음 바라본 건데 지금 다 제대하셨을 테니까 영향이 없으실 것 같고, 그때 제가 10m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데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 떨어지다가 하늘을 보니까 너무 푸른 거죠. 그러다가 제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떨어지고 제 체감으로는 한 3, 4분 뒤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함교 이제 레이더 쪽에 이 조타사들이 이제 그 깃발 아무튼 그 올리는 게 있어요.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줄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줄을 잡았는데 그 줄을 잡으면서 이제 오른쪽 손가락이 2개가 부러지고 떨어지는 방향이 바뀌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측면으로 떨어져서 이제 왼쪽 팔의 뼈가 다 부러지고 이제 골반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고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도 거의 마취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몰입인 거죠. 살기 위해서 극한의 상황에서 몰입이 됐던 거예요. 세상이 너무 슬로우 모션이었고 이 주마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방법을 찾아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척추뼈들이 다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애도 없게 된 거죠. 사실 저는 그때 거의 죽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그때 이제 그 해군 병원 안에 있을 때 진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응급실에 있으면은, 중환자실에 있어 보면은 그때 이제 4m에서 이제 수리하시다가 4m에서 떨어졌는데 죽으신 분도 있고, 이제 그 앵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하체가 다 날아가신 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막 그 호줄에 손이 날아가가지고 막 자기가 그냥 막 뛰어오신 분도 있고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초능력을 갖고 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알아요. 몸이 죽기 직전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예측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를 속여야 돼요. 이 상황 자체를 속여야만 이 몸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창의력도 마찬가지고 뇌를 잘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훈련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뇌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AI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뉴럴이라는 거를 그 시냅스의 연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더 이제 점점 더 잘 알고 있게 되는 거죠. 너무 놀랍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사고였지만 이 세상이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면 살았어요. 근데 그 사고가 나서도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큰 거죠. 원래는 사고 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몰입에 의해서 순간적인 찰나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너무 이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변에 아끼는 사람이 다친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가족사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잡하니까 다 이기적이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구조고, 또 최근에는 사기도 너무 빈번하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왔지만 세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자,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은 세상에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계속 다운이 되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 다운이 되고 우울해지는 감정을 나 스스로 허락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슬픈 감정 아니면 어떤 중독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심연으로 끝없이 내려갑니다. 이것도 성장처럼 끝없이 발전하거든요. 두려움은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별일이 아닌데, 이 세상에 그렇게 어렵고 두려운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엄청나게 어렵고 두려운 일처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팩트플리스라는 책에서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요즘 시대에 그 MZ 분들을 보면은, 특히 G세대 분들을 보면은 이게 훨씬 더 강해요.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사회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훨씬 더 좋은 편리한 것들밖에 없고, 또 하는 것도 뭐 육체적인 노동도 아니고, 뭐 조금만 노력하고 성의만 보여도, 성실하게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면 그 예전에는 다 이제 그 다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직접 다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게이트키퍼 같은 분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여러 가지로서도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내기만 하면.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뭐 어떤 경험들을 책으로 쓰고, 그 책을 또 출판하게 되면은 또 그걸 홍보를 해보고, 홍보를 하다 보면 또 어딘가에 또 노출되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일어나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예를 든 건데, 뭐 개발도 마찬가지고, 뭐 장사도 마찬가지고, 뭐 국수집만 열심히 해도, 그리고 마케팅 좀 열심히 하고, 네이버 블로그 항상 올리고, 항상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먹고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진짜 널리고 널렸습니다. 훨씬 쉬워졌어요. 모든 것들이 쉬워졌습니다. 유통도 쉬워지고, 세상에 쉬워지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고 진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작은 어려움도 너무 크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허들이 있었는데, 이 세상은 사실 허들 낮추기거든요. 전 세계가 연합이 돼서 집단 지성을 이루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자꾸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 해내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아무튼 이 큰 흐름도 조금 알아야겠지만은, 이 불안함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게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또 타인의 어떤 평가를 받는다든지 거절을 당한다든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현실적인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리고 저처럼 조금 조증이 강한, 이상적으로 막 미래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착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사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노선을 어디다 둘 거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작은 아픔을 느끼고 나서 해피 성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놀랍게도 그 경험하면은 그 다음 해보면 좀 괜찮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괜찮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죽어도 괜찮아가 항상 깔려 있어요. 그냥 쿨하게 사는 거죠. 뭐 질병에 대한 뭐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 들었던 건데, 그 법륜 스님 등산하시다가 숨이 좀 가쁘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심장 질환이셨던 거예요.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니 어차피 살다 보면 늙으면 고장 나는 건데 이걸 왜 수술해야 하느냐, 그냥 들고 살겠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뭐 왜 굳이 수술을 해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뭐 질병을 사실 걱정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프다고 해서 그 부정적인 호르몬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이거를 끌어안고 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저도 결혼을 했지만 이 와이프를 제가 많이 사랑하지만 와이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또 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기독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와이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지, 제가 누구를 책임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따뜻하고 사랑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살 뿐인 거죠.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또 두려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또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건이 잘못되면 빚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모함 당하면은 교도소 같은 데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저는 그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사업을 한다 해도 교도소 가면 안 된다. 왜냐면은 그 교도소 생활이라는 그 짧은 그 그림을 그렸던 누가 그림일기 그린 거 봤는데, 와 이거는 사람 살 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나쁜 짓도 안 하지만은 절대로 그런 데 가서는 안 된다. 그건 인생이 망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가도 나는 거기서 전도도 잘할 것 같고, 뭐 그 서열도 내가 다 재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힘으로 재편하는 게 아니고 지혜와 어떤 에너지와 어떤 성실과 봉사로서 거기서도 잘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나쁜 짓에서 가진 않을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을 스토리로 해서 책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그 마지노선을 어디에 두냐라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뭐 어렵다, 힘들다, 뭐 질병이다, 이상한 말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에 많으신데, 아니 가난하는 게 왜 어려움이냐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이제 단정하고 성실하신 분들은 성인군자에 가까우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단정하게 살아가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심플하고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뭔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이거를 이제 체면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체면술이 있으면 참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 일단 하루의 시간을 두려운 데 쓰지를 않습니다. 생산하는 데만 계속 써요. 그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득이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타인이 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는 것도 자유로워요. 왜냐면은 이 모든 것은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웃기게도.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그때 조금 이렇게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과거가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어차피 결정돼 있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항력이 있냐 없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항력이 있으면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저항력이 없고 그냥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즐겁게 저항력 없이 안 살아가면 모든 일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사랑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건 인내죠.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인내할 수 있으면 그거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늘 즐겁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 본능적으로 살고, 그냥 이 두려움과 불안에 내 자신을 허락하게 되면은 가장 나를 괴롭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주변 동료들을 괴롭히게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회사를 다녀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다 대표님들이 직원들한테 막 뭐라 하고, 팀장님들이 막 팀원들 막 뭐라 하고, 신입사원들이 막 회사에 불만을 쏟아내는 게 진실은 단 하나예요. 자기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지도 않고 똑바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 불안함을 막 쏟아내면서 마치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뭘 못하는 것처럼, 뭐 이 세상이 문제인 것처럼
아니면은 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서두르고 능력은 안 되는데 훈련을 안 하고 계속 불안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불안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을 괴롭힐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괴롭힐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잘 되지 않게 되어 있다. 불안하면은. 그래서 그 바이브 코딩도 똑같죠. 그냥 천천히 계속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해보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 코드도 좀 수정해보고 이렇게 이제 친구처럼 하면은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명령조로 왜 못해 뭐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불안함이라는 거는 어떤 생존 본능에 가깝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튼 필수적인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런데 굳이 경쟁을 한다든지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빠른 시간에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불안장애가 걸리고 막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막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그런 잘못된 어떤 지식과 명철로 인해서 자기를 망치고 있는 것들이 이 모든 불안함을 증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참 감사하게도 이 원리가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큰 물결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칙은 있어야겠죠. 그냥 막 살면은 어떻게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캄보디아도 문제인데 결국은 다 욕심내면 이 세상은 욕구를 자극해서 사기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욕구가 심하거나 욕심이 심한 사람이면은 사기에 당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구를 절제하고 스스로 하나씩 해 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기를 치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용하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달콤한 유혹조차도 사실 성실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가올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선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선택을 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가 한 짓이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해놓고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주변에서 막 괴롭힌다든지 불안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강함으로 인해서 다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불안함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조금 극단적인 형태로 불안함이란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진짜 몸을 아낀다든지 그런 걸 또 염려를 심하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잠 잘 자면 너무 좋다. 잠을 잘 자면 탈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잠을 잘 자잖아요. 그러면 욕심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잠을 안 자면서 막 뭘 하고 있는 거는 진짜 욕심내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아끼고 살고 따뜻한 말을 할 줄 알고 이렇게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불안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협지를 제가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데 무협지의 주인공은 다 제가 말하는 형태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서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항상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진입을 하다 보면 진입하기 전의 사람과 진입한 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 진입하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진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진입을 해야 되고 회피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진입한다고 해서 욕심으로 막 남의 돈을 끌어온다든지 남을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서로 사기치는데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생각하게 되면 막 돈을 벌고 싶고 이래가지고 막 돈만 바라보게 되면 그건 속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다 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선한 것은 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면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이 희생해서 나 자신이 성실하게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편법을 쓴 사람들은 들킬까봐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전공법으로 원리에 도달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판을 짜고 그림을 디자인해 나가는 거야말로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삶이냐라는 거죠. 그 밀리언즈 드림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누우면 100만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남을 이용하려고 하면 계속 감정적인 소모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그래요. 회사 생활하고 뭐 하고 하면서 부정적인 거에 놓이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 자신이 허락했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불안에 대해서 좀 뭐랄까 빨리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쏟아냈는데 아무튼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